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19년에 신혼집을 구하면서 겪었던 끔찍한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 준호와 저는 강북에서 전세집을 찾고 있었어요. 준호는 IT 회사에 다니고 저는 간호사였는데 예산이 빠듯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유동에 급매로 나온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직접 가보니 32평형의 넓은 베란다, 채광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월인데 집 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섬뜩했던 건 집주인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인데 우리가 집을 둘러보는 내내 말없이 웃기만 하는 겁니다. 이 집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요. 빨리 나가야 하거든요.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계약하자고 했지만 저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마지막에 이상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사는 꼭 평일 낮에 하세요. 주말이나 저녁에는 절대 안 됩니다. 준호가 회사 휴가를 내기 어려워 결국 토요일 저녁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기사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아파트 다른 집들이랑 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데 눈을 감으면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졌으며 혼자 거실에서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가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아, 여보야 그냥 물 마시러 나온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손에 물컵조차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닫아둔 화장실 문이 열려 있거나 켜지 않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문제였습니다. 12층에 사는데 자꾸 7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면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탄 것 같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준호와 저는 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을 토로하면 준호는 피하려 했고 준호 역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며 안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굳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집 기운이 이상하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호도 그제야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거실에서 발소리도 나요. 무서워서 차마 말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집 전 주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니 소장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말씀하시는군요. 그 전에는 30대 남자가 혼자 살았는데 실종됐다가 한 달 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처리됐어요. 죽기 전에는 누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의 집주인 여성이 바로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빠르게 집을 정리하고 떠났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한테는 더 좋지 않다. 당장 이사 나가라. 하지만 이미 전세금을 다 넣은 상황이라 쉽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며칠 함께 지냈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포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3시 현관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없는데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며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소리는 30분 넘게 이어지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2층 베란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튼을 살짝 젖히곤 급하게 닫으셨습니다. 나가자. 당장 나가야 한다. 베란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급히 짐을 싸고 시어머니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며칠 후 낮에 용기를 내어 짐을 빼러 갔는데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모든 게 흐트러져 있었고 거울에는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가지 마. 준호는 그 글씨를 보더니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결국 우리는 집을 포기하고 전세금의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계약서 뒷면 작은 글씨로 특수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50% 공제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주인이 사연 있는 집을 싼 값에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세로 넘기며 돈을 벌던 악질 사기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낮과 밤에 모두 집을 보고 이웃들에게 물어보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고 햇볕이 잘 들었으며 무엇보다 평온했습니다. 준호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과 기운이 남아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더 그렇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건 단순한 냉기가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였던 거죠. 몇 달 후 우연히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다 우리가 살던 집에 또 다른 가족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님 말에 따르면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집은 비어버렸고 집주인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집을 고를 때는 조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집의 역사와 주변 환경까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욕심내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사는 가정 대소사니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